촌스러운 농막과 촌스러운 텃밭, 가공되지 않는 원형 토지를 어떻게 가공하느냐, 대부분 묻는 분들이 많아서 농막과 텃밭, 그리고 농막에 전기, 수도, 정화조 전부 해주고서도 그렇게 싼 가격에 한다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싸고 좋은 땅을 먼저, 날파리가 막 달라붙어. 싸고 좋은 땅을 먼저 제가 답사를 합니다. 먼저 소개를 받죠. 시골에 계신 그 농사 짓는 어르신들 땅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의 이장님들 많이 소개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땅을 일단 가서 봅니다. 30개를 보면 그 중에 1개 정도가 적당하다. 첫째로 가격이 현시가 그대로면은 사실상 살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단 1,000원이라고 싼 땅을 개간을 해서 예쁘게 해서 만들면 가성비가 좋아질 테니까요. 1차적으로 땅을 볼 때 땅값이 비싸면 일단은 탈락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 80%가 땅값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요. 그러면 일단은 배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에 뭐 3대 혐오 시설이라고 뭐 얘기들 하죠. 그 부분이 없는 땅을 제가 봅니다. 만약에 그 3개 중에 뭐 묘지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도 바로 내 땅에 붙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영향이 없을 때에는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감안을 해서, 가격이 아주 쌀 때는 담력이 크시든가, 아니면은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 귀신 같은 거는 겁나지 않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묘지가 그렇게 중요치 않고요. 또 그리고 어렸을 때 묘지 위에서 뒹굴고 친구들이랑 놀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묘지 위에서도 잠도 많이 자고 밤에 그 묘지 위에서 잠잤던 추억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묘지가 친구 같은 이런 느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론 뭐 한번 경험해 보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무시무시한 뭐 귀신 이야기 뭐 이런 부분을 자꾸 떠올리면서 무덤만 보여도 그냥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죠. 그 뭐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어린애들도 그렇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람의 그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분류를 해서 배제를 시킨다면 하실 분만 하시라 했을 때 제가 묘지 있는 땅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의문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땅을 어떻게 사야 되고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항상 뭐 가격 같은 거나 그리고 농막 포함해서 어떤 부분,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동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 있지 않습니까? 그 더보기에다가 올려 드리니까 가격하고 그리고 지역하고 지번을 파악하시고 내가 원하는 땅이라 생각되면은 답사하셔서 보시고 하시겠다 하면은 이제 제게 카톡으로 주시면은, 아니면 문자로 지번을 받으셨을 테니까, 카톡으로는 지번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문의는 카톡으로 해주셔서 카톡 안쪽에다가 전화번호를 꼭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전화번호가 서로 통용되고 서로 소통이 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나는 전화번호 오픈을 못하고 너는 지번만 내놔라, 이런 것도 좀 그렇고요. 나중에 급할 때는 서로 전화도 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듣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뭐 대면으로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기보다 우선 가장 효율적인 거는 톡으로 문자로 하다가 대화가 좀 잘 안 되거나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때는 전화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를 오픈 안 하고 지번만 내놔봐, 이런 거는 앞으로 소통이 좀 잘 안 돼요. 그런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왜 전화번호를 내라고 그러냐, 이런다면 뭐 할 말 없지 뭐요. 나에 대해서 난 비밀이야 이런다면 뭐 할 말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시면 전화번호에다가 제가 이 지번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번을 대로 오셔서 보셔갖고 마음에 들면 이런 식으로 결정을 딱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겠다. 그럼 이제 전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 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 땅을 이제 그분이 사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진행 과정은 이제 여기 분할이 됐을 때 이제 잔금을 지불하시면 되고,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이게 필지 분할되고 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해요. 한 달 반 예를 든다면 잔금은 한 달 반 후에 잔금이 지급된다. 계약금은 바로 10% 계약을 하지만 금액으로 잔금은 한 달 반 후에 분할이 딱 되고 내 앞으로 딱 됐을 때 그때 잔금을 지불하고 여기 등기가 내 앞으로 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다 이제 기반 처음에 기초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기초공사를 해봐야 지형을 그대로 살린 이런 상태니까, 여기에다가 토목공사를 해주세요 이런다면은 이 땅보다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땅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는 거는 말 한마디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하는 김에 요것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그게 1,000만 원. 하는 김에 여기 돌 몇 개 갖다 주세요 이러면 기반공사 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공사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쉽게 하는 김에 요것도 좀 해주세요 이런다면은 안 될 얘기고요. 있는 지형 그대로 해서 그 위에다가 내가 농막을 놓는다, 이런 개념이 되신 분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를 만들어 주세요 이럴 분들은 먼저 토목공사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토목공사부터 먼저 하십시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그 기초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좀 있는 지역이라 이 나무를 살려서 나중에 트리하우스나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무가 아깝다. 이 나무 100년 가까이 묵은 이 나무들 물론 밭이지만 베어내서 농사를 짓겠다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요거 살려서 좀 해보시라 했더니까 다들 오셔서 어떻게 바뀔지가 그림이 상상이 안 되시는지 뭐 부부들 오셔서 의견 다툼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땅입니다 이게. 뒤쪽으로 여기가 이제 이 밭인데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무성했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소나무나 이런 거를 어차피 뒤쪽에 많이 있으니까 앞쪽은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농막자리입니다. 약간 보셨지만 흙이 약간 올라가 있죠. 50cm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농막을 올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장비로 한참 밟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장비로 다지고 밟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흙이라는 그거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침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에 좀 뭐 잡다한 뭐 잡풀 났던 거 이런 걸 싹 정리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해드려요. 근데 이제 지형을 바꿔라. 이걸 뭐 여기다 뭘 만들어라. 이렇게 고쳐달라 이러면은 토목공사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지형에 맞게끔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는 까지는 제가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다 농막을 놓습니다. 농막을 놓고 여기서 이렇게 내다보는 이런 지형으로 이제 이 땅은 농막이 서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 앞쪽으로는 이제 텃밭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곳입니다. 뭐 세세히 설명을 제가 안 드릴 테니까 보시고 만약에 이제 약간 다시 봐야 되겠다 는 부분은 동영상을 스톱시키고 생각을 한다든가 되돌려서 이렇게 보기 하면 좀 더 세밀한 정보를 얻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냥 차를 저 앞에 여기 어차피 진입로니까 차를 저 앞에 저기는 주차를 임시 이쪽으로 시키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죠. 예, 여기까지 흙을 이렇게 밖으로 빼서 여기를 다 토지를 쓸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면은 다시 또 차를 갖고 위로 기어 올라간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편안하게 저 아래 진입로에서 바로 올라오면서 이 자리에다 파킹을 시키고 뭐 차가 한 3대 정도는 설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리로 올라가서 농막으로 올라갈 자리는 이렇게 해서 꼭 차가 올라가야 될 경우를 생각해서 여기다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진입로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 이 환경은 제가 앞에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런 단차 생기는 거는 요거는 어쩔 수 없는 자연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여기에다 그냥 이걸 그냥 둘 사람은 없겠죠. 밖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비춰지는 이 경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홍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 경사면, 이 경사면에서 여기다 꽃나무를 심으세요. 뭐 이것저것 효율적인 비효율적인 거 이것저것 심었다가 또 캐내고 이러지 말고 여기다 꽃나무나 아니면 과실수 야트막한 거 이렇게 심든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여기서 뽑아진 나무들이 많아요. 밭을 이렇게 개간하다 보면 그 나무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심어놔도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좋겠고 식물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밟히는 거 참 별로 안 좋아요. 가능하면
식물도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는 지금 610평인데 요거는 이제 아직 매매가 안 됐고요. 그래서 저쪽 뒤쪽에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평탄 작업을 해 드렸고, 아래쪽으로 여기 진입로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지금 이제 한참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기 아래 이제 장비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경사면을, 요게 이제 경계입니다. 경계. 요 토지와 토지와의 경계입니다. 쭉 저 끝까지 경계인데, 요 아래쪽에 요 땅이 이제 230평 아직 안 팔렸고요.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요거 하고 아까 위에 보여드렸죠. 610평하고 두 개가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 7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밭을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 이제 농막을 놓게 되는 순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이 벽면을 다 까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사면을 관리했고요. 여기 경계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경계선을 위쪽에다가 경사 위쪽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또 어떻게 이제 그 텃밭을 만들어 주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생각들이 있으셔서 여기에는 이제 기존에는 경사면이 이렇게 있었는데 좀 험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경사면이 저 앞쪽으로 좀 튀어나와서 경계면에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위쪽에 쭉 저 경계입니다. 윗땅하고 아랫땅하고의 경계로 이렇게 해서 경계면을 너무 깎으면 또 이게 선다고 그래요. 벽을 너무 세우면 또 이제 세운 대로 또 장단점이 있고, 또 눕히면 눕히는 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세우면은 이 아래 토지가 넓어지겠죠. 그리고 이걸 눕히면은 이 아래 토지가 줄어들고 요 경사면이 완만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과수원도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꽃밭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풀씨 뿌려갖고 그냥 풀씨로, 고속도로 옆에 보면 이제 그 옆쪽으로 보면은 이제 풀씨들이 바람이 불 때 찰랑찰랑찰랑 흔들리잖아요. 그 풀씨를 팔아요. 그 풀씨를 갖다가 한 포만 사다가 쭉 뿌려놓으면 여기 한 달 후는 아주 파랗게 그냥 예쁘게 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찰랑찰랑찰랑하고, 여기다 밀씨를 뿌려놓으면 밀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여기다 뭐 철쭉꽃이나 이런 걸 해서 듬성듬성 심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 감나무, 사과나무, 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죠.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 죽은 땅이다 그러면 이거 죽은 땅 아니에요. 왜 내가 돈 주고 사고 경사면이 있다고 해서 왜 죽은 땅이에요? 경사면은 경사면대로 다 내 땅이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이놈만 내 자식이고 저놈은 내 새끼 아닌가? 다 똑같은 내 새끼고 똑같이 만약에 밟히면 아파요. 그러니까 내 땅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사면이라고 해서 이걸 버린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애정을 갖고 잘하면은, 이 앞쪽에서 볼 때 농막이 이제 요 앞쪽에 여기서 서요. 여기 이제 농막이 여기다 이제 딱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농막 옆으로 해서 뒷면이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배산 임수가 따로 없어요. 내 뒤쪽으로 산이 받쳐준다 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뒤쪽에 이제 안정감으로 해서 이렇게 받쳐주길 원하는데, 또 아니면은 저 아주 평야를 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기는 지형을 이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뒤쪽을 받쳐주기 때문에 뒤는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앞으로는 이렇게 트여 있고 저 먼 산까지 아마 수백 킬로 앞쪽에 있는 먼 산까지 다 보입니다. 저 먼 산에 하얀 눈이 날리고 또 그리고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고 색깔이 바뀌고 이런 것을 여기서 감상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자연입니다. 촌으로 돌아가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죠. 아직까지 못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올해만 지나가고 내년에는 하자 이러다 보면 10년 20년 가고 다리에 힘 빠지고 머리 백발되고 그 이후에 관절염 얘기가 나오고 뭐 치아 임플란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촌으로 가십시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촌스럽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이제 가공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 가공이 안 돼 있는 이런 아래쪽에 이제 구렁텅이도 있고 저거 이제 배수로 자연 배수로 해서 이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막 그렇게 해놨는데 이 자체를 다시 이제 예쁘게 이제 반듯하게 만들겠죠.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 아래도 반듯하게 만드는데 경사면이 이 토지 경계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이걸 긁어서 이렇게 흙을 저 아래쪽으로 몰아서 낸 다음에 저 아래쪽에 토지와 토지 사이에 단차가 약간 생기면서 두 토지와의 경계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렇게 구렁텅이 있는데 오시면서 다 이런 구렁텅이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보셔요. 그리고 또 물 고여 있는 거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뭐 흙 두세 장비로 두세 바가지라고 그러죠. 두세 바가지만 갖다 딱 부으면 평평해지고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가공되기 전에 자연 스스로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이제 다 의논들을 하셔서 이쪽에 이제 그 진입로 여기 단지라고 보면 되나? 하여튼 요 단지 내 진입로로 밖으로 이렇게 서로 내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바깥쪽으로 여기가 진입로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요거를 이렇게 도로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흙을 이쪽으로 밀었고요. 그리고 토지 경계 쪽으로는 이제 흙을 더 여기서 파서 요 흙을 파서 이쪽으로 어차피 저 판에서 버려야 되는 건데 요 흙을 파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옮겨서 여기 경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래쪽이 이제 경계가 이렇게 경사면에 경계가 있는 경우는 이쪽으로 흙을 보내서 여기에다가 경사면을 잘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토지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 옆쪽으로 흙을 더 보내서 토지를 넓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가 턱이 있었고 그리고 저쪽에 움푹했었고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저 경사면이 보이죠? 이 경사면 기준으로 저 아래쪽에 보면 이제 흙이 까내려서 흙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저걸 경사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요 아래쪽에 있는 자연 배수로가 왼쪽으로 경사면 쪽으로 붙겠죠. 그럼 이 아래쪽에 토지가 넓어집니다. 이런 형태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까지 다 합쳐서 제가 가격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농막하고 텃밭을 하는데 내가 손수하게 되면 이것저것 장비 부르고 뭐 기술자 부르고 이러다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기술자들이 벌써 먼저 알잖아요. 이 양반이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그때부터 그 기술자가 하자는 대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엉망이 되고 그 사람이 마음 잘못 쓰면 이거 빨리 해먹고 그냥 돈 받고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가져버리면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고
결국은 효율적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가성비 높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우선 땅을 싸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단가를 일단 낮추고, 그리고 평수가 넓어서 쪼개야 평단가가 낮아지죠.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가공을 하고 후에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을 다들 좀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시길래 제가 지금 이런 동영상 찍는 거고요. 시간이 아쉽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은 1시간을 찍더라도 시간이 적어요. 좀 더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줘야 좋겠다 하는 부분이 많죠. 가급적이면 저도 말을 번복하지 않도록, 한번 얘기하면 바로 잔소리 같은 거 안 할 수 있도록, 한 얘기 또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다가 보면 2번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진입로로 이렇게 확보가 됐고, 이쪽은 좀 이제 경사면이나 이런 자체가 조금 이제 모양이 좀 잘 안 맞는데, 여기는 위쪽을 조금 까내면서 아래쪽을 이렇게 해서 이쪽 단을, 이쪽은 메워주고 이쪽 단은 다시 이렇게 까서 일직선으로 가능하면 반듯하게 저기까지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저 흙을 오른쪽으로 붙여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텃밭이 2단으로 돼 갖고, 저 위쪽에 1단, 아래쪽으로 1단 예쁘게 해서 평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위쪽에다가 농막을 놓고 아래쪽에는 텃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 드리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저쪽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저 강원도 원주 토산물이 뭐냐, 특산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것이 추어탕이랍니다. 추어탕. 참 제가 좋아하는 건데 추어탕 기대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쌀이 좋다고 그러는데, 뭐 둔내평요? 예, 거기서 나오는 쌀이 그렇게 식감이 좋고 맛있대요. 뭐 토토미라고 그래요. 토토미. 예, 여기 분들이 토토미라고 아주 자랑을 많이 했어요. 예, 그 둔내쌀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뭐 여기 중요한 게 또 이제 이쪽은 또 복숭아가 나고, 그리고 이제 뭐 황둔 엿이 그렇게 유명해서 옛날부터 임금님에게도 진상되기도 하고, 전국에서 이 황둔 엿을 맛보기 위해서 이 원주까지 이렇게 많이들 한양에서 내려왔다. 아니면 이걸 배송하고 해갖고 종들이나 이 마차나 이런 말로 이송을 해서 가지고 가서 한양에 가서 궁궐에서 숨겨두고 임금님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걸 하면서 꼭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황둔엿. 예. 엿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땅이 저쪽으로 이제 안쪽까지 가 있는데, 이 땅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 땅이 내 땅이 좀 한쪽으로 이제 경계는 저긴데, 도로가 이쪽으로 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도로를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해 주시면 어떠냐 하길래, 여기는 도로를 오른쪽으로 안 밀 때는 저기 밑에 기반 작업을 충실히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저 아래부터 축대를 쌓게 되면 한 2천만 원 정도 돈이 소요가 되고요.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다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으로 돌려도 될 만큼 이렇게 해서 저 아래 흙을 저 위쪽에서 흙이 많이 남으니까 저 흙을 가지고 이 아래쪽에 메워서 이 토지를 이까지
쓰지 못하는 거 이런 부분을 민원을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도로를 붙여서 이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작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토목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지형 그대로 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해서 제가 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 주기로 했잖냐 이러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토목비가 땅값보다 잘못하면 10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만들어 줘요? 기름값하고 일당 정도 받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 무리한 부탁은 하지 마시고, 대리운전 할 때 가는 길에 한 사람 내려주라. 강남역에서 대리운전 시켜갖고 논현역에서 한번 내리고, 또 올라가다가 반포 고속터미널에서 한 명 내리고, 조금 올라가서 국립여지 쪽에 한 명 내리고, 조금 올라가서 여의도에서 한 명 내리고, 저기 올라가다 이제 뭐 목동이나 강서구 쪽에서 화곡동에서 한 명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다가 보면 대리기사는 저녁 9시에 출발했지만 아침 5시까지 돌게 되거든요. 이게 대리 셔틀이 돼 버리는데, 이렇게 하고 돈을 2만 원을 갖다 딱 던져주고 가는 길에 뭐 태워줄 수도 있고 내려줄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대리기사라면은 그렇게 했을까? 보통 보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리기사 골탕 먹여갖고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해놓고 자기는 얼마나 잘 사는지 나중에 보니까 참 그게 이제 그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지금은 잘 되어서 이익 보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다 날아갑니다. 다 빼 빠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착한 사람들에게는 착한 일만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저 농막 비용을 주면서 전원주택을 지어내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짓고 알아서 혼자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뭐 선생님도 아닌데 뭐 선생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극진하게 예우를 해줘요. 그러다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좀 촌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작업복 뭐 흙 묻어갖고 있고 머리 꼴이라고 정말 머리가 산발 비슷하게 돼갖고 머리도 이틀 동안 못 감을 때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 뭐 심지어 12시까지 작업을 해요. 다른 작업자들 다 가고 장비 다 가고, 저는 불 켜놓고 12시까지 이걸 그 마무리 작업을 하고 가서 숙소에 가서 자면은 2시예요. 그리고 새벽 5시에 또 일어나서 또 장비 또 와서 같이 얘기하고 일 시작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리를 잘 아시라는 얘기로 길지만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막 하는 사람을 제 뒤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넘을 거예요, 아마. 좀 규모 있게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개인으로 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해서 나처럼 해서 뭐 엄청 돈을 벌 줄 알고 했는데, 사실 우리 그 카페에서 이렇게 접속되고 이렇게 제가 뭐 접수받고 이런 거 같아서 돈이 엄청 남는 줄 아는데 남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손해 볼 때가 내가 몇 번 있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강원도 횡성이잖아요. 거긴 돈 엄청 손해를 보고 한 6개월 동안 공무원들한테 빌다시피 해갖고 정말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 진짜 머리털 다 뽑힐 정도로 정말 뒤돌아서서 횡성에 대해 쪽은 내가 오줌도 안 싸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당하고, 그런 것도 생겨요. 그래서 그건 돈 잃고 결국은 사람 건강 잃고 거기서 골병 엄청 들었어요, 횡성에서. 그리고 공무원들 속을 새겨 하나하나 나무 뿌리 하나까지도 간섭을 하고,
부서가 3개, 4개 부서가 서로 미루면서 약을 올려. 그러면서 뒤에서 실실 웃어. 이런 나쁜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도 억울해갖고 제가 자료하고 전부 다 자료들 다 갖고 있죠. 지금도 혹시나 몰라서. 어느 누가 그랬다는 거를 만약에 내가 헛소리를 했다. 그럼 자료 공개를 할게요. 그 과장에서부터 뭐 농정과 그리고 건축허가과 누구 아주 이름까지 내가 밝힐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당치도 않은 얘기를 했던 게 많이 있어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도 가족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런데 제 동영상에 와갖고 유튜브에 와서 헛짓거리하고 그거 와서 뭐 농막파리 뭐 농막 장사꾼 이딴 식으로 와서 댓글 달고 이러면은 곤란해요. 바보라서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 와서 막노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으면 남들도 어느 정도는 자신의 반쪽 정도는 어느 정도 생겼어요. 촌스럽다고 해서 완전히 바보 멍청이 아니거든요. 바보 멍청이 같으면 이런 일을 못하죠.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푸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토지를 제가 하면서 토지에 봐주는 거 탐방하고 이러느라고 사실상 한 군데 이렇게 그 토지를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한 1,000만 원에서 1,200 정도를 씁니다. 그러면서 토지를 한 곳을 정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 비용을 내가 토지 내가 그 보느라고 돈 내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부동산에서 비유를 해서 부동산이면 그냥 가서 뭐 소개해 주는 거 소개받아서 사면 되는 건데 부동산에서 파는 땅하고 지금 이렇게 농막을 짓는 땅하고 같습니까? 용도가 다르고 또 그리고 힐링의 목적이 다르고 다 다른 건데 농막의 용도에 맞게 돼 있어야 되고 농막의 용도는 뭡니까? 제일 우선인 게 정화조 아니겠어요? 산에 가서 화장실 변을 보라 그러면 그 누가 농막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골이라도 그래도 최소한 수세식 화장실 정도는 뭐 비대는 못하더라도 수세식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세식을 하려면 정화조가 필요하죠. 그 정화조를 하는데 그냥 해줍니까? 뭐 이 시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화조는 그냥 자연 그게 정화가 되기 때문에 밭 중간에다 갖다 그냥 오물이 그쪽으로 물이 나가도 된다. 근데 불법이에요 그거. 전부 다 이 배수 하수 처리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배수 시설은 국어를 통해서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땅은 달라요. 땅 뭐 평평하고 뭐 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변 여건을 많이 봐야죠. 첫째로 뭐 봅니까? 3대 혐오시설 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제일 보는 게 뭔가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인가. 물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화조도 안 되고 뭐 이 손도 못 씻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물 나오는 지역인가 탐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100m 밑을 내가 아무리 판단을 한들 그 알 수가 있습니까? 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것 같아 하는 지역 예상 지역을 뚫습니다. 그래서 안 됐을 때는 옆에 개천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허들의 물 정도는 확보한다. 이 내용을 꼭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정화조 같은 경우는 중요한데 국어가 반드시 끼어 있어야 돼. 국어가 없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데 이 땅 저 땅 마음대로 막 삽니까? 부동산에 소개했다고 그 땅을 막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조건이 국어가 끼어 있어야 되고 차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3대 혐오시설 없어야 되고 가능하면 경치 좋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 시설에 조금만 나가면 슈퍼라도 최소한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나가면 보건소라도 끼어야 되고 조금 더 나가면 하다못해 뭐 영화관 백화점까지 돼 있는 지역인데 한 평에 10만 원짜리를 해주라 이거잖아요. 지금 이런 게 많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한데 나중에 가면은 점점 니즈가 점점 발전해. 이게 욕구가 점점 강합니다. 돌멩이 하나 쌓아달라 그러다 나중에 축대 쌓아라. 축대 쌓았다 그러나 그래서 나중에는 토지를 바꿔달라.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많이 골탕을 먹고 정말 결국 포기한 적도 한두 곳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알아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의 개념이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그 5명, 7명 이 사람들 골병 듭니다. 한 사람 때문에 깐죽거리고 이거 하는데 저거 하는데 간섭하고 이러다 보면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여기 장비하는 노가다, 이 장비하는 이 양반들은 나 가능하면 안 마주치고 처음에 작업짓이 딱 해놓고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내 할 짓만 합니다. 내 할 일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이렇게 보고서는 한 번 지시해놓고 10번을 봐요. 제대로 하나. 그렇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포인트만 딱 지적해주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야 편안하게 서로 일을 하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내 땅인데 네가 어디 갈 거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는 잡부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 처음부터 안 했죠. 근데 그때 가서 제가 지금까지 한 200개, 300개 정도 농막을 만들어줬는데 고맙다 한 사람이 지금 10명도 안 돼요.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나?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이거는 종교적인 신념을 떠나서 그래도 된 사람은 좀 다르더라고. 첫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잘못하면 자기 양심은 있어요. 그 뒤돌아서서 그래도 내가 잘못했구나 한 거면 나중에 사과라도 전화를 해줘요. 아, 제가 너무 욕심 부렸습니다. 마음 푸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하지.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거의 대부분이더란 말이죠.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해놓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농막 짓는 거 이렇게 갖다 놓고 개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나도 할 수 있겠어. 뭐 땅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포크레인 하나 부르고 거기다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갖다 올려놓고 배관 하는 거 일당제 한 명 데리고 왔다가 배관해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골탕 먹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쉽게 돈 벌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개념은 꼭 알고 가시라고 해서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꼭 합니다. 오늘 아주 마음 먹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이 잔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텃밭하고 시골에 오고 자연에 섞여서 살고 싶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최소한 우울증은 걸리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골에 가서 흙도 만지고 우리 그동안에 소홀했던 우리 아들놈 그리고 그동안에 마중 나오고 했을 때 피곤하다고 해서 네가 알아서 버스 타고 와 택시 타고 와 했던 소홀했던 우리 딸 데리고 와갖고 야 가서 내가 그동안에 미안했으니까 가서 너 좋아하는 거 와인이지? 와인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가정의 행복을 느끼는 거. 이거를 제가 최고의 가치로 느낀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걸 여러 가지로 제가 마음 먹고 이렇게 해주다가 보면은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건축업자처럼 그리고 자기는 건축 그거고 건축 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모자 쓰고 수염도 시커멓게 기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잡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가 대화가 안 되고 서로 그 눈빛만 봐도 알고 말 한마디에 벌써 달라요. 거의 칠순이 가까워 오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한마디 딱 하면 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그걸 모르면 바보 아니겠어요? 세상 못 사는 거죠. 그 눈치 없으면.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진심을 갖고 대해야 모든 사람에게 그래도 인정받고요. 도덕적으로 솔직히 얘기해 그래요. 종교고 뭐고 다 떠나서 사람이 먼저 돼야 불신자가 신앙이 있고 없고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도 인간 안 되는 건 인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정말 진심을 담고 서로 간에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 저는 큽니다.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좋은 분만 오세요. 좋은 분만 오세요 하는 거. 누구든 섭섭하지 않겠어요. 말 한마디 해서 정말 뭐 일용직처럼 막 이렇게 되고 그냥 갈 때 처음에 어디 장반석이 사장님 누구세요? 이랬다가 뭐 덩치 큰 이 일꾼이 그쪽 가 묻더라고요. 장반석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저쪽에 계시는데요. 아주 뭐 시커멓고 그냥 생기고 또 저 촌스럽게 생긴 놈이 딱 나와서 전데요? 이러니까 벌써 눈이 달라져. 그리고 벌써 그러면서 아주 그냥 무시하고 뭐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러지 말란 얘기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최소한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있지 않습니까? 뭐 10억짜리든 20억짜리든 아파트 한 채 살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뭐 시골 땅이라고 해봐야 뭐 한 두세 군데, 그래도 농막 지을 정도, 전원주택 지을 정도에 한두 곳 갖고 있다면 뭐 그렇게 뭐 한 중간 정도보다 뭐 중하류층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이러면은 본인들은 얼마나 최상위로 사시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소통이고, 이거는 힐링을 제가 지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인성과 인성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의 만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너 잘났으니까 너는 그래 너 잘난 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오해를 하지 마시길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뭐 나중에 와서 고맙습니다 이런 걸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있을 동안만 아니라도 공사할 동안에 서로 간에 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공사를 끝나고도 지금도 맨 처음에 했던 농막을 지금도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들릅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지어줬던 곳을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지나가면서도 관심이 있으니까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 사람으로 만나자는 건데, 이게 뭐 뛰먹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제 동영상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 말 한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이놈이 법 없이도 살고 가장 무서워한 게 뭔지. 저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요. 하늘이 무서워요. 하늘이 무서워. 내가 골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가 나는 하늘과의 맹세라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뭐 철저하게 살고 뭐 수도사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죄 짓고 나쁜 짓 많이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고 반성할 정도가 되는 게 사람과 동물과의 다른 점이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을 말씀을 일단 드리고, 오늘 이걸 동영상이 40분 정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영상을 보고서 야, 이게 40분 동안 잔소리를 하냐, 이렇게 해서 안 본다면 처음에 한 5분 지나면 벌써 다 나갔어요. 그런 사람들은 농막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구체적으로 이 농막에 대해서 어떤 개념, 그리고 앞으로 농막을 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 사항에서 내가 모르면 안 되겠다 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제가 하나하나 적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볼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뭐 쓸데없는 얘기 9개고 쓸모있는 얘기 1개라고 할지라도 촌스러운 놈이니까 촌놈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시고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보니까 50분이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촌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러운